좋아요, 구독. 최근 지표가 어느 정도 가시성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파월 연설이 그 전에 있었던 게 사실 언제냐면 네. 잭슨 홀 회의였다고. 그렇죠. 잭슨 홀. 네. 그 8월이잖아요. 예. 그때 잭슨 홀 회의가 딱 발표했을 때 시장이 엄청난 하락을 했거든요. 왜냐면 엄청난 긴축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근데 이번에는 사실 파월 연설이 잭슨 홀하고 비교가 많이 됐어요. 이전에 이제 잭슨 홀 회의랑 비교가 되는 거죠. 연설 전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근데 완전히 180도 바꿔서 얘기를 한 거죠. 속도 조절을 할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잭슨 홀 회의랑 정확히 비교가 되면서 오히려 생각 이상으로 좀 이제 양봉세가 굉장히 심하게 두드러졌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물가도 나왔잖아, 발표 보면은. 하나씩 뭔가 지표가 증빙이 되는 그 분위기예요. 어제 파월 연설을 했는데 오늘 PCE 물가지수 관련해 갖고 딱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또 좋게 나왔거든요. 예. 화면 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점점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6 구간에서 6%.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내용을 일단은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시황이 어려울까요? 왜? 시황 어려워. 차트에 답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단타 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시황이 어려운 건 이 매크로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냉정하게. 매크로 환경이. 우리가 유동성 장이 왔을 때 연준이 돈을 막 찍어내서 시장이 오른 거지. 위험 자산으로 투입이 되니까. 긴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어떤 최종 금리에 대한 고정이 안 박힌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던 거지. 기업 실적이 좋아갖고 올라가고 기업 실적이 내려와서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게 매크로 환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 대한 매크로 환경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땐 명확하게 어떤 기준치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내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건 뭐예요? 고용이 낮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물가는 당연히 내려가고 이 세 가지가 만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결국은 연준이 지향하고자 하는 내년도 23년도에 어느 금리에 대한 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최종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파월, 페드가 진행할 부분은 연준 피봇이에요. 나는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그 가능성을 내비치게 돼요. 그럼 시장은 그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상황이 지표를 몇 개 딱 12월에 확인만 하자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요. FOMC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12월은. 여러분들. 자,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좀 기준치를 내려드려야 되는 게 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FOMC 회의의 중요도보다는 이제 다른 곳에 중점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제가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저는 그래도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 이거를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1시간 동안은. 네. 시청자분들이. 시장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형태 자체가 우리가 어떤 연준이 기준금리라는 최종 금리라는 어떤 딱 목적성을 두고 거기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요. 2016년부터 19년도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냉정하게.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자, 미증시 차트를 월봉으로 해갖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자,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보면은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금리를요. 1년 내내 올려요. 1년 내내 올려요. 여러분들. 지금이랑 똑같네요. 매크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매크로 환경 그때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0.5%에서 2.5%, 25%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렸어요. 근데 이때는 어떤 시장이냐면 최종 금리를 우리는 2% 내외에 대한 금리 설정을 할게 하고 딱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에 영향이 안 가요, 실제로. 금리라는 게. 근데 지금은 뭐예요? 5%로 올라서 5%까지 올라서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최종 금리라는 타이틀을 언제까지 쥐어질 거야라는 그 해답 자체를 연준이 안 꺼내서예요. 실제 이 왼쪽에 있는 네모칸하고 오른쪽에 있는 네모칸하고 정확히 비교되는 건 뭐냐면은 원래 정확히 미국이 기준금리라는 설정을 2%로 설정하고 갔다면은 실제로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 모멘텀은 올해 1월, 2월만 나왔어야 돼요. 첫 금리 인상 직전까지만 시장 하락이. 근데 갑자기 페드는 전략을 바꾼 게 야, 우리 원래는 3%였는데 더 지향할 것 같아. 물가가 잡힐 때까지. 이거 정확한 답이 아니야. 이걸 꺼내기 시작해요. 시장이 하락했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또 4.75%, 4.5% 딱 잡힌 상황에서 이제는 최종 금리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시사가 되겠다고 시장 또 올라요. 그죠? 근데 또 여기서 5%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에 잭슨홀도 껴있고 뭐도 있고 해서 우리 아직 긴축을 멈출 때가 아니야.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도 기준금리를. 그래서 시장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굉장히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2016년도 같이 금리를 올려도 시장에는 영향이 없어야지 맞거든요. 맞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 기준금리라는 최종에 대한 종착지 자체를 설정을 안 하고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올린다 보시피 한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 지금 매크로 환경은 뭐예요?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 거야. 지금 매크로 환경이 뭐예요? 시장이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회왕님, 증시가 오르려면 어떻게 되죠? 간단합니다. 연준이 여기가 종착지라는 걸 말하면 끝나요. 우리 연준은 5%에서 5.25에 대한 최종 종착지를 설정하고 그때까지만 금리 올리겠다라는 발언 하나 꺼내버려. 5%요? 그 이미 시장에 다 반영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걸 딱 얘기하는 순간 시장 오르기 시작해요. 이 왼쪽과 같이 설정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번 11월 제외입니다. 11월 제외. 10월도 있고 9월도 있고 지표 어땠어요? 물가 안 내려가. 고용 좋게 나와. 실업률 올라가. 정확하게 실업률 올라가요. 그러면은 야, 이거 안 잡히네. 연준이 물가를 올려도 안 잡히네. 연준이 이렇게 긴축을 팍 꺼내도 빠르게 어떻게 보면 돈을 쪼여도 안 잡히네. 그럼 더 올리겠네? 라는 심리가 굉장히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근데 우리가 11월 CPI죠.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네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딱 CPI 방송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옆에 계시는 손행권님하고. 그냥 웃으면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11월에. 근데 왜 그러냐. 우와.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와.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야. 이거는 최종금리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여러분들. 연준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연준이 최종금리에 대한 부분은 5에서 5.25%를 딱 설정하는 기준치는 뭐예요? 물가 잡히면. 지표가 그렇게 인정이 되면. 안 되니까 얘네가 올린 거 아니야 계속. 6월, 7월, 8월, 9월. 에? 근데 지금이요. 그것만 증명되면 돼. 그럼 나는 더 이상 물가 안 올려. 왜냐? 긴축금리를 너무 올리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독이에요. 근데 물가를 못 잡아버리면 그거는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5%까지 올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결국은 최종금리에 대한 종착지에 대한 어떤 증명만 몇 개만 딱 돼버리는 순간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파월이 어제 왜 그렇게 이제 속도 조절이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왜 꺼냈겠어요? 지표가 증명이 됐으니까. 여러분 지표가 증명이 됐잖아요. 자 오늘 PC 물가지수 똑같죠? 여러분들. 잠시만 화면 좀 변경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보다도 이제 최종 금리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이 최종 금리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근데 시장은 왜 왜냐면은 이렇게 오르나요? 높아질 수도 있다. 이거는 네. 뭐냐면 원래 파월은요 네. 둘이 뭉실하게 얘기해요. 그쵸.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파월의 자리는 네. 파월이라는 어떤 FOMC 의장의 자리는 네. 거의 세계 경제 대통령격이신 거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보다 센 사람이에요. 네. 말 한마디 실수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내가 이거를 고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만 박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지표가 실제로 파월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네. 그거를 동기부여를 하잖아. 어. 근데 파월도 오히려 잭슨홀과 다르게 완전 네. 정반대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일단은 해야 되겠다라는 가능성을 뿜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표 그렇게 따르지. 네. 파월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오, 야 이거 가능성 있겠는데? 예. 근데 최근 지표를 한번 볼게요. 오늘 일단 PC 여기 신세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PC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실제로 오늘 발표 떴는데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측치가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 그럼 시장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실제로 물가가 지금 좀 잡히네. 그 가능성이 있네.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자, 최근에 우리가 보면은 11월 10일이잖아요. 제가 11월 10일 날 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내려갔잖아. 죄송합니다. 이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로 해야 되는데 코어 소비자 물가 지수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일반 했어요. 어차피 떨어진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와 이게 뭔 일이래? 이랬거든요. 저는 이게 뭔 일이래? 잡히네. 그럼 미국은 5에서 5.25를 지향하는 시장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는 그 분위기가 모색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앞으로 장이 어떻게 돼요? 이거잖아요. 맞죠? 시청자분들. 제가 정확히 읽고 있나요? 앞으로 장이 어떻게 돼요? 이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12월 CPI를 딱 확인하는데 이전치가 지금 잠시만요. 이거 말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볼게요. 잠깐 내리겠습니다. 이게 잘못 봤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네. 제가 왜냐하면 여기 올 때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해 버리면 네. 시청자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식품이라든지 에너지처럼 변동성이 그죠. 큰 제품군들을 모두 제외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정확성이 높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걸 왜 제외해요? 왜 변동성이 제외? 크니까요.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그거 왜 제외하냐면은 여러분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유가도 보지만은 네. 이거 오펙이 가지고 놀잖아.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어떤 물가만 고려를 하자. 이 예. 생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이것만 고려를 하자. 이런 거예요. 상황이. 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근원 소비자 잠시만요. 전년 대비로 봐야 됩니다. 네. 전월보다도 전연 대비를 예, 저는 MOM은 안 봐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네. 이 긴축이라는 시그널이랑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거시잖아요. 네. 거시 환경이기 때문에 MOM으로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안 돼요. MOM으로. YOY 기준으로 봐야지 그거의 의미가 굉장히 실리는 구간대예요. 그렇군요. 뭐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 예. 자, 네. 10월에 발표됐었던 이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이렇게 이전치보다 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전치 7.1%였는데요. 발표된 것은 6.7%.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0.4% 하락했네요. 일단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밑에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근원 네.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지금 화면 보면서 한번 그냥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차피 더 빠르니까. 자, 지금 이전치가 6.3% 나왔는데 딱 6.3% 이하만 나오면 돼.
그럼 저는요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장 저점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시장 끝났습니다. 이제는 1년 동안 여러분이 고통받았던 하락을 탈피할 수 있어요. 이제는 미주식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증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제가 여기서 지난 우리가 한 달 전 이제 2, 3주 전 이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요새 시장이 하도 떨어지니까 스큐, 인버스, 예? 이런 거 관심 많이 가죠. 지금 미증시 관련해서 스큐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려면은 올해 초에 했어야 돼. 그때 하나도 안 건드려 놓고 이제 와갖고 스큐를 건드리겠다. 시장 더 떨어질 거야. 전 낙관론 자체를 어떤 증빙이 필요해요. 비관론 자체가 어떤 증빙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씩 나오는 게 뭐예요? 낙관론이 나오고 있어요. 지표가. 이게 증빙인 거고. 그 기준이 뭐냐면은 지표가 그렇게 증빙이 왜 이렇게 돼야지 시장이 오릅니까? 결국에 최종 금리인데 그 더 딥하게 파고 들면은 결국에는 테일러 룰의 법칙에 의해서 FOMC가 결국 적정 금리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테일러 룰이라는 건 뭐냐? 오늘 나왔던 근원 PC 물가 지수랑 실업률에 대한 어떤 지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정해야 될 적정 금리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테일러 룰에서 지금 보게 된다면은 물가가 지금 적정이 원래 7.5%였는데 최근에 실업률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가고 하니까 미국에 대한 최종 적정금리 수준이 여러분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환호하는 거야. 지금은 환호해요. 지금 미국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보는 나스닥 지수, S&P 지수, 다우 지수에 반영돼 있는 지금 기준 금리는 반영된 기준 금리는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진 4%에 대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5%에서 5.25를 다 반영시킨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다 반영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화살표만 이쪽으로 탁 이동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자, PCE로 볼게요. PCE로 보게 된다면은 5% 수치가 반영이 됐으니까 5에서 5.5% 여기만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업률이 여기서 볼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모니터 지금 TV 앞에 다 와야 돼요. 네, TV 앞에 다 와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차트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해를 하세요. 지금 내가 오늘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매크로 환경이 이래요. 왜 내가 앞으로 증시가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지.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시장에 반영된 건 5에서 5.25%입니다. 여러분들 5에서 5.25%예요. 자, 이 구간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물가가 4%야. 실업률이 4%에서 4.5%야. 보이시죠? 오늘 PCE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PCE 물가지수보다 더 선제적이에요. 네. 선제적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먼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PCE를 추측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이요 보시면 오늘 실제 6% 떴잖아요, PCE가. 네. 근데 지난달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요. 네네. 사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일단은 테일러 룰만 보게 된다면은 오늘 6% 떴잖아요. 네. 6% 떴죠. 그러면은 지금 근원 물가 지수는 여러분들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5%대에 대한 설정을 보게 된다면은 실업률이 지금 7%까지 올라야 되거든요. 그죠? 7%대까지 오르고 지금 6%니까 상황이 지금 적정 금리에 대한 수준을 고려한다면 거의 한 6.5% 정도예요. 지금 미국에 대한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물가가 내려가고 이 라인 있죠. 여기 라인.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요 라인이에요. 5%, 5.25, 5%, 그리고 5.5%, 5.25% 이것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그냥 상승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5.5%, 5.25%, 5%, 5.5%, 5.25% 지표가 여기만 맞추면 끝난다 이거예요. 여기만 맞추면 끝난다. 예? 여기만 맞추면 끝나요. 그럼 실업률과 물가에 대한 어떤 조합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게 밸런스로 딱 이것만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증시는 끝이에요. 계속 오릅니다. 왜냐?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제. 시장 반이 다 끝났으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노란톡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내일 제가 무료 방송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야 돼요. 왜냐? 지금 환경이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제 가지는 불안한 요소는 뭐예요? 에? 산타랠리냐? 지금 현재 12월만 보게 된다면 산타랠리냐? 경기 침체냐? 그죠?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실상을 보는데 물가 너무 오르고 난 삶이 팍팍해. 주식이랑 증시랑 이건 달라요, 여러분들. 예. 증시랑 경기 침체랑 다르다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경기 침체는 뭐예요? 여러분들. 경기 침체는 뭐예요? 빅쇼트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골물대로 골문. 어떻게 보면은 골물대로 골문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한 방에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골맞는지 안 골맞는지. 맞죠? 여러분들. 경기 침체랑 주가랑 다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경기 침체가 들어가고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들어가고 있어요. 최악이에요. 유럽도. 근데 주가는 달라요. 최종금리가 결정되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에 대한 부분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여부만 측정한다면 경기 침체 고려하면 안 돼요. 저는 경기 침체가 이제 골물대로 골면서 이제는 끝납니다 라고 내년에 아마 얘기할 거예요. 다 연금하세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셔야 돼요. 아는 게 힘이고 우리는요. 여러분들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오래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보다 오래 했겠죠. 근데 왜 주식이 어렵냐? 내가 지금 주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증시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 여부 자체가 측정이 안 돼서예요. 이 여부가 측정이 안 되거든요. 나 지금 할 만해. 지금은 좀 안 하고 내가 이런 장이 오면 한번 해야겠다. 그게 매크로 환경이에요. 아시잖아요. 유동성장이 20년도에 우리가 3월부터 쫙 오를 때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트어 100종목 해갖고 딱 찍어서 던지잖아요. 그것도 올라요. 시장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최종금리 뭐 올린다 뭐 이러니까 다트 100개를 딱 던져서 하면은 그것만 다 떨어져요. 이걸 이해 못하면 주식을 참여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명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는 리스크를 최대한 피해가야 돼요. 시장을 이해를 하고 지금 환경이 어떻고 연준이 무슨 말을 하며 이 가능성이 시사되는지 보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무료 방송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PCE 물가지수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차트 보면서 증시 상황 같이 한번 대변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